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은 사진을 일단 많이 찍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진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진을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도 해보고,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든지 사진을 공부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진에 대해서 조금 더 겉핥기식이죠. 그 정도라도 좀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사진을 배우는 단계에서 눈높이 자체를 상당히 높게 설정하고 배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사진인데, 예전에 제가 히말라야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었냐면,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이렇게 한없이 나약한 존재구나. 때로는 엄청 강한 존재이긴 하도 자연 앞에서는 이렇게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무기력해질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었냐면은, 이렇게 냉혹하고 자비가 없는 그런 산이라도 이렇게 햇볕을 이렇게 딱 받는 모습을 보면은 또 한없이 또 따뜻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그렇더라고요. 사실 이런 사진을 찍기 힘든 사진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가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제일 커요. 솔직히 제일 크고, 인내심,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인내심을 필요로 하고, 여기에 가기 위해 들어가는 경비라 그러죠. 그것도 상상을 초월하죠, 진짜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진 자체만 놓고 내가 가면 저거 찍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진 한 장을 위해서 들어가는 노력까지 좀 봐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진을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되게 건방진 생각을 제가 좀 했었습니다. 제 자신이. 나도 저기 가면 저거 찍을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분들은 모든 것을 걸고 가서 사진을 찍어 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진을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사진 자체만 놓고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 사진 외적으로 숨겨져 있는 부분까지 같이 좀 한번 살펴보신다면은 사진을 보는 눈높이가 한층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드리면은, 지금 이쪽이랑 이쪽 간격이 좀 안 맞아요. 사실 이 사진은 일면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고요. 사진 자체는 되게 좋습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쪽의 간격이 조금 안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수평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요거는. 의도적으로 안 맞춘 건 아니에요. 이거는 수평을 실수로 놓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사진의 내용 자체가 원체 좋다 보니까 일면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호선 구도를 또 썼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호선으로 해서 이렇게 휘어져 들어오죠. 이게 보통 호수라든지 그리고 해변가라든지 그런 데 좀 많이 쓰는 구도인데, 또 2차원적인 사진에 입체감을 줄 수 있고 원근을 부각시킬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뭐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시작점을 가운데점에서 이렇게 둬서 호선 구도를 쓰면서 이렇게 외곽으로 빠지게 하다 보니까 시선이 이쪽으로 딱 집중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촬영자 앞에 있는 이렇게 능선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땅이죠. 땅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딱 잘라서 그냥 파노라마로 이렇게 해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렇게 다른 분의 사진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자를 수는 없어서 못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파노라마로 딱 해버리게 돼도 오히려 더 사진 자체가 상당히 간결하고 더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는. 그리고 이 사진인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꺼낸 이유가, 원근을 조금 이용을 해서 사진을 찍으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나뭇가지 자체가 죽어 있죠. 죽어 있다 보니까 조금 생명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나뭇가지인데, 이제 이런 것을 망원 렌즈로 촬영하게 되면요, 멀리서 말 그대로 죽어 있는 나무로 표현이 돼버려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광각 렌즈로 접근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원근 때문에 이 나무에 에너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힘이라고 그러죠. 뻗어나가는 힘이 느껴지는 사진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런 거 잘 활용하는 사진이 보통 패선이죠. 패선 같은 경우, 그러니까 버려진 배라든지 좀 정박해 있는 배라든지 그런 것들인데, 돛담배 작은 것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망원 렌즈로 찍게 되면은, 그걸 장노출로 걸잖아요. 상당히 정돈된 느낌이 납니다, 사진 자체가. 그런데 그래서 접근해서 원근으로 가지고 광각 렌즈로 찍어버리게 되면 배에도 상당히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느껴지는 사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광각 렌즈를 이제 무조건 넓게만 이렇게 활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걸 조금 힘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고려를 해보신다면 좀 더 나은 사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인데요. 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인물의 표정,
근데 표정이, 네, 그죠? 좀 딱딱하죠?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일반인 같은데, 일반인 분들은 실물은 되게 이쁘시고, 정말 아름답고, 막 그런 귀여운 분들도 계시고, 그 개성에 맞게끔, 이렇게 잘 보여요. 실제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카메라만 들어가면은 바로 얼어버리거든요. 그렇게 개성 있고 이쁜 그런 장면이 슛만 딱 들어가면은 바로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저는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첫 번째는 부담감이에요. 그 인물 자체가, 그러니까 찍히는 대상이죠. 피사체가 일반인이지만 그래도 이쁘게 나오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그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쁘게 나오려고 하다 보면은 평소에 쓰지 않는 얼굴 근육을 쓰게 되죠. 뭐 이렇게 눈을 갑자기 크게 뜬다거나 막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전체적인 얼굴의 근육 자체가 밸런스가 좀 무너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쓰지 않는 근육을 쓰다 보니까 어색하고 경직된 그런 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정을 지었다라고 하면은 좀 긴장을 좀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찍을 때는 셔터 누르는 것만큼 중요한 게 말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계속 말 많이 합니다. 말 많이 하고 실수 없이 말하면서 사진을 찍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오토바이와 인물의 간격이죠. 너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에서 어떤 느낌을 주냐면은 오토바이와 인물이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도구로 이렇게 딱 비춰지는 느낌이 있어요. 마지못해 이거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좀 더 붙을 필요가 있고요. 하는 얘기 나와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은 내가 모델에게 웃어보세요라고 요청을 하는데 실제로 그 사진을 찍는 사진 작가는 웃을 줄은 몰라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사진 작가도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웃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할 줄 모르는데 그걸 요청한다? 좀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그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소통이 중요하고 교감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모델에게 웃는 장면을 요구할 때 내가 웃긴 멘트를 날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도 같이 웃으면 돼요. 그게 교감이죠. 그죠? 모델한테는 웃으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이렇게 완전 묵묵무답으로 사진만 찍고 있으면은 그건 교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감에 대해서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델과 같이 한 공간에서 같은 분위기로 이렇게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아까 전과 좀 분위기가 좀 다르죠. 조금 어두워요. 좀 무거워요. 그런데 상당히 차분하고 부드럽습니다. 그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는 몰랐었거든요. 이렇게 인물의 표정이라든지 분위기 이런 게 제대로 묘사가 안 됐었는데 이 컴퓨터 모니터로 딱 보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네요. 은은하게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는 장면을 딱 봤는데 이런 건 흑백으로 해도 상당히 괜찮은 사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빛인데요. 이거는 자연광에서 이렇게 인물의 얼굴 방향을 창문 쪽으로 틀어가지고 자연스러운 빛이 들어오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명을 쓰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뭐 바운스 촬영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고요. 직광으로 쏴야 됩니다. 직광으로 쏘는데 앞에 이제 그리드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드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장착해가지고 이제 인물의 방향성을 가지고 빛이 분산되지 않게끔 방향성을 두고 이렇게 빛을 쏴주는 장비거든요. 그런 것을 좀 써주면은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이 생각보다 밝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촬영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에서 이제 섀도우 영역이죠. 섀도우 영역만 이렇게 살짝 빼주거나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좀 어두운 부분을 좀 더 어둡게 강조를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 얼굴에 들어가는 빛의 강도라든지 컨트라스트 대비죠. 대비도 상당히 좋고 전체적인 분위기, 모델이 연출할 수 있는 연출력, 포토그래퍼가 막 이것을 찍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사진 같은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흑백으로도 상당히 좋은 사진이 나오게 되는데 이분이 흑백으로 만든 사진도 올리셨더라고요. 네, 다음 사진을 보면 이런 식으로 흑백으로 잘 표현이 된 그런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또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망한 사진은 흑백으로 하면 살아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망한 사진은 흑백으로 변환을 해도 똑같이 망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참 이 사진을 봤을 때 한참 보고 있었어요. 솔직히 와, 사진 정말 좋다. 사진의 깊이감이 너무 깊어서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겠지만 사진 자체만으로는 정말 좋은 사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보게 됐는데, 풍경을 사진가의 생각을 주입을 넣고 추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사진을 만들고, 그리고 이 사진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그걸 시적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나무가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바람이 이쪽으로 분다는 거예요. 불면서 구름의 움직임도 이렇게 잔상이 남아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갈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이 구름이 잔상이 남는 지점을 끝으로 이 갈대도 더 이상 휘지 않거든요. 그냥 올곧게 이렇게 서 있어요. 구름도 잔상이 없이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깊이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어두운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후보정이 상당히 많이 가미가 된 사진이지만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후보정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스타일이에요. 사진 자체만 놓고 그냥 사진을 찍고 그것을 흑백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사진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 사진에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보정을 이렇게 입히는 거예요. 이분의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분 스스로의 색깔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그런 사진 작가님인 것인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은 그게 아니라 사진을 전반적으로 쭉 보니까 일단 기본적인 흑백에 대한 그런 사진에 대한 기본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분이죠. 제가 이분을 평가할 그건 아니에요. 이분이 사진을 진짜 잘 찍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만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런 사진도 와, 어마어마하죠. 진짜 이런 거는. 예. 이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 좋네요, 사진. 네. 보기만 해도 이렇게 좋은, 네, 그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인데 이거를 그냥 흑백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흑백은 잘 찍은 사진을 흑백으로 표현했을 때 더 임팩트가 세게 와닿아요. 망한 사진 같은 경우는 망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좀 주관적인 관점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사진 같은 경우는 흑백으로 전환을 해도 그렇게 설득력 있는 사진으로 확 와닿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타 정보를 봐도 일단 기본기가 확실하죠. 지금 보면 220mm 초점 거리에 흔들림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400분의 1초까지 올려놨어요. 망원에서 흔들리기 쉬우니까. 그리고 감도 800까지 팍팍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찍은 사진. 그러니까 기본기가 확실히 철저한, 사진과 그림을 중간 단계에 있는 영역을 가지고 활용을 잘 하시는 분이라 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림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사진이라는 이렇게 도화지에다가 거기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분의 생각대로 한 번 더 그리는 그런 스타일로 사진 활동을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사진을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이 더 좋아하는 장르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더 가치가 있고 더 소중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스스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진은 왜 그렇게 찍으세요? 왜 그걸 찍으세요? 무조건 이렇게 찍으셔야 됩니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그런 거죠. 그냥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네, 이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진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카메라를 그냥 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장르를 한번 바꿔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인물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이번엔 기회를 통해서 풍경을 한번 도전해 보시고, 풍경을 많이 찍으신 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물을 도전해 보시고,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은 좀 더 오랫동안 카메라를 놓지 않고 즐거운 사진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